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타페, 소렌토, QM6, 렉스턴까지 전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적정 시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근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거는 제가 한 대 한 대 예를 들어서 산타페 TM이다 라고 하면은 산타페 TM을 골라보는 딜러들 전산을 보면서 보더라도 나는 싸게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생각과 경력을 통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천해드리는 적정 시세고 전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딜러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산타페 TM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1500에서 3690까지 되게 텀이 높단 말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바탕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1500부터 유사고, 무사고, 키로수 무제한, 그러니까 사고 엄청 나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없더라도 깡통차, 은색 차, 뭐 비인기 색깔, 뭐 빨간색이라든가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조건 중에 하나 두 개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 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왕창 났다든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차가 싸게 판매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차를 갖고 있는 1500짜리를 갖고 있는 산타페 TM을 광고하고 있는 그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게 모든 차들이 제 위에 있는 사이트 주소도 그렇고 전부가 제 차가 아니란 말이죠. 여하튼 그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들께서 올리신 그 차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 차를 갖고 계신 딜러분께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채널이고 제 개인적으로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운데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여기 가까운 쪽에 2000 밑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비싼 차는 제가 적정 시세를 2950까지 포함을 시켰고 가운데 금액은 2325만 원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도 이 밑으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엔진 미션 괜찮고 차 굴러가면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실 텐데,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차에 주름이 가 있다라든가 휠 스크래치, 그 다음에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요소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차를 매입해서 갖고 계신 분들의 요즘의 특징도 이거 싸지 않나요? 라는 말만 하시고 상품화를 휠 스크래치라든가 타이어 트레이드 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놓더라든가, 아니 차 알맹이 자체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문제 되나요? 라고, 뭐 키가 하나일 가능성이 뭐 비싼 차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키가 두 개잖아요. 근데 싸질수록 키가 하나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나 싶고, 특히 싸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로수인데,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시지 못했고, 예전에 키로수 많은 거를 탔었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적당할 때부터 많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타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무조건은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안 좋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즘에 제 이미지와 너무 싼 거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요즘에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싼 쪽으로 보시다 보니까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인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실물이 예를 들어서 사이드미러 조금 긁혀있다든가, 요번에는 앞 라이트 못 팔았는데 의뢰를 주셔서 앞 라이트가 조금 긁혀 있었고 타이어 내짝이 한 20% 미만, 20% 정도, 25% 그 정도 내짝이 다 돼 있었던 그랜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게다가 키로수가 12만 가까이 됐었던 차량이었어요. 라이트가 긁혀 있었고 타이어 갈아야 되고 휠 스크래치 있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못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한 쪽으로 보시면은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분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무라거나 좀 탓하거나 좀 원망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하튼 제가 뒤에 어려운 손님의 유형을 한 12가지인가 17가지인가 뭐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라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체 시세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산타페 DM 전에는 산타페 더 스타일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요즘에 길거리에도 가끔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고 보니까 갑자기 한 3대가 연달아 지나다니고 이 전차가 그랬던 거 있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ECU가 문제가 있어갖고 좀 그랬다든가 미션 문제라든가 이 전차가 그랬어요. 근데 산타페 DM은 여태까지 매입과 판매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안 좋았던 기억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눈높이 차이입니다. 연식은 이제 10년이 넘은 차도 있고 10년이 조금 안 되는 차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14년 15년식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하신데 매물도 있는데 원활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대수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렴한 쪽에서 이 사이 850에서 1200 사이 느낌으로 보신다라든가 좀 어려워질 때가 좀 있습니다. 대수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조사한 날짜 기준으로 509대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 이 사이로 이 뒤에 걸로 보시고 키로수는
썬루프는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거나 뭐 썬루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색깔은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고는 단순경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느낌으로 의뢰를 하시더라도 악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뒤에 연식을 보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밑에 낮은 금액으로 보신다라는 게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비추고 포기하고 전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흰색을 놓고 그다음에 뒤에 연식을 놓고 여기 싼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좋을 경우의 수는 확실히 여기에 이게 좋다, 무조건 좋을 확률이다 라고 봤을 때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이제 매물을 보시더라도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지 않을까. 대수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연식만 좀 빼주시면 딜러들은 매입할 때 물론 이제 뒤에 15년식과 12년식의 연식의 시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3년식과 14년식은 비스무리하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대수는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저의 추천은 한 1100, 1200 정도, 이제 1000초 보시면은 볼만한 차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정말 좋은 조건을 찾으시려면은 이 뒤에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뒤에 1200에서 1550 사이를 보자니 1500에 산타페 팀 살 바에는 산타페 더 프라임 보시겠다라고, 왜냐면은 중간에 겹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키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좋아집니다만 원하는 흰색 찾기가 또 어려워지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애매해져서 좀 금액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 사자니 또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새 차로 간다, 한도 끝도 없다 라는 거예요. 산타페 MX5 2023년 거의 말부터 나왔던 이 차량도 중고 매물로 있습니다. 이게 벌써 나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명이십니다. 거의 반 1억 명이신데요. 그러면은 반 1억 명이라는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성격이 MBTI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유형이 또 그렇고 이제 성격이 다 다르시고 다 생활 환경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막상 받았는데 난 수입차 타다가 국산차 왜 샀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난 바꾸고 싶다 이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실제로 계셨었습니다. 극소수이실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갑자기 이거 바꾸서 지금 몇 개월 안 되는데 난 이민 갈 날짜가 좀 오래 뒤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게 됐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게 금액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다양한 유형들이 계십니다. 휘발유 11대, 하이브리드 2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게 다 괜찮아 보였어갖고 의미 없지 않나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금액 설정을 하면 또 그럴까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신차가랑 비스무리한 부분도 있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문의가 오는 마지노선은 요즘에 산타페 더 프라임보다는 산타페 TM이 문의가 많이 오지 않나 싶고, 게다가 또 2000 언저리 좀 안 넘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00 조금 초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적정선이 중간치가 2325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등급을 높게 보시면은 탈 수는 있는데 거의 없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인스퍼레이션이라든가 뭐 등급 좋은 거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키로수가 많다라든가 사고가 있다라든가 색깔이 좀 별로라든가 뭔가 마음에 안 드실 요소가 분명히 있고, 막상 보면은 좀 되게 애매한 부분, 성능 기록부도 좀 애매하고, 제가 추천해드리기 좀 모한 앞산박이라고 해서 양, 휀다, 범퍼, 본넷 이렇게 교환돼 있거나, 뭐 밑에 점검자 의견란, 성능 기록부에 점검자 의견란을 많이들 안 보시는데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보자면 요게 성능 기록부예요. 아무 차나 찍은 건데 지금 말리부 찍은 거긴 한데요. 여기 앞에 앞범퍼 교환 있다. 이거는 앞범퍼 교환 있어갖고 이게 표시가 됐는데, 다른 차들은 앞범퍼 교환 정도면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브라켓식으로 돼 있다,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지지대부터 이 안쪽 여기 18번 9번과 18번 안쪽에는 교환이 있으면은 찍게 돼 있는데 그림의 표시를 안 하고, 여기 밑에 점검자 의견란, 여기도 밑에 좌우 쿼터 패널 뒤 휀다, 그러니까 뒤에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18번 앞쪽에 범퍼와 양 휀다가 밀려갖고 좀 이제 수리를 했다라는, 여기 6번 여기 6번도 말이죠. 여기 18번 뒤쪽에 여기 뒷범퍼도 아마 했는데 여기 표시하는 란이 없다 보니까 표시를 안 한 거고, 밑으로 빼놔도 적긴 적은 거고, 사기는 아니니까 적어놨잖아요. 사기는 아니니까 안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 방금 보여드린 박스 있지 않습니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가운데 혹은 가운데 살짝 밑에 성능 기록부, 거기를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맨 밑에, 위에 말고요, 맨 밑에 날짜 보시게 되시면은 그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가 또 적혀 있어요. 맨 위에 말고 맨 밑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림이 성능 기록부 받을 당시에 그림이 있고 그 바로 아래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를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껐네요. 자, 보여드리면은 여기 날짜 보이시죠? 3월 27일 날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는 날짜고, 성능 책임보험료는 이제 한 달 2,000km 성능 보증해주는 이제 금액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키로수에 비례할 때가 많아요. 뉴 DM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적정 시세는 1200 정도. 근데 딜러들한테 얘기하면 한 900에서 1000, 좀 괜찮은 거는 1100, 1200도 하고, 좀
진짜 비싼 거는 1300, 1400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산타페 더 프라임 어느 정도 시세로 형성돼 있어요. 이게 애매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적정 시세로 보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딜러들마다 한 1500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딜러도 있을 수가 있고, 1000초 한 1200, 1300 정도면은 돼요. 일단은 손님 오게 만들려면은, 손님들은 그냥 전화 통해서 이 딜러는 1500 넘게 사야 된다는데 이 딜러는 1200, 1300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네. 그러면은 1200, 1300 얘기한 그 딜러한테 예를 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까? 나와서 금액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 딜러한테 가든 저 딜러한테 가든 표시된 금액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님분들께서는 싼 차 더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볼까 라는 생각이 더 들 수가 있겠죠. 산타페 더 프라임 한 17년, 18년씩 정도 하면은 이게 연식이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로치고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1650 정도면 키로수 몇만 킬로 정도 돼요? 몇 년씩 몇만 킬로 정도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고가 많으면은 싸지는 거고, 사고가 적거나 키로수가 적거나 색깔이 이거나, 이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손님 이해시키는데 전화상으로 이제 짧은, 보통 손님분들과 통화할 때 5분에서 10몇 분 통화하거든요. 그 짧은 그 통화 속에서 손님분들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 지금 어스름푸름하게 꼬실 때는 좀 좋은 쪽으로 꼬시는 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났을 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딜러 전산을 통해서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안 괜찮아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밑에 영상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밑에 말이죠, 제 채널. 그렇기 때문에 좀 막상 고르다 보면 산타페 더 프라임은 1700 정도 가야지 원하는 조건이, 또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가 많지가 않은데 그런 것도 찾으시려고 하시면 또 어려워지고, 이 당시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슬슬 있긴 있어도 나올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당시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니로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형 고급 세단 찾으실 때 그때나 조금 아셨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2200을 보셔도 만족 안 하실 수 있고, 2300, 400, 500 정도 되셔야지 좀 원하시는 조건이 어스름푸름하게 비스무리하게 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까지 보시는 분들은 250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950까지는 눈탱이 맞고 사는 게 아니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뉴 산타페 앞에 그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탐켄치라는 롤 게임의 그 캐릭터 닮았대요. 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하튼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2800 좌우 되지 않을까 싶고, 소렌토가 보통은 산타페보다 한 요만큼인가 좀 더 길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렌토, 올류 소렌토 나왔을 때 산타페보다 한 요 정도가 더 길었어 갖고, 많이 선택사항이 요때보다는, 요때는 산타페 DM이 더 각광받지 않았나 싶고, 요때 소렌토부터는, 올류 소렌토부터는 요 길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렌토 명성이 좀 더 오는데, 얘를 잡으려고 이제 좀 체인지 하려고 하는 느낌이지 않나 싶긴 한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디자인이 비스무리 하다가 갑자기 싹 그릴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사시는 분들보다는 요거를 사시는 젊은 층도 말이죠, 30, 40대들도 소렌토나 산타페 둘 중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요 길로 많이 오지 않나. 제 동네도 좀 제 나이 또래 분이 웬만하면 산타페 안 사고 소렌토였는데, 지금 저희 동네 주변에도 도로에도 요게 좀 더 많이 요즘에는 요것보다는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렌토 R은 153대, 적은 고르기 어려운 대수는 100 안 될 때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휘발유는 여전히 올류 소렌토도 4대밖에 없었고, 더 뉴 소렌토 36대, 많아 보여도 수도권 전체 36대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고를 수는 있는데 원활하게 고르기 좀, 노란색은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하이브리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가 넘어가는 소렌토 에고 같은 경우에 산타페보다 많잖아요. 이게 신차가 더 많이 판매됐다는 중고차 대수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 뉴 산타페 사시는 분들보다는 NQ4 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식이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올류 소렌토는 지금 경유 기준입니다. 모든 차가 경유 기준. 휘발유도 제 위에 사이트에 딜러 전산 기준이고 정찰제 아닙니다. 모든 차들이 좀 깎일 거를 예상하고, 딜러들이, 모든 차가 제 차가 아니에요. 각 매입한 딜러 분들께서 딜러 전산에 올리면은 전산에 당연히 올라가는데, 한 대도 빠짐없이 선택권 없이, 보통 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싶으면 사진을 안 올리라든가 자동적으로 딜러 전산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게 제 사이트에 다 올라가는 건데요. 다른 딜러들도 같이 파는 게 확률이 좋기 때문에 보통 안 올리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99.9% 다 딜러 전산에 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딜러들이, 중간 마진 딜러들이 남겨야 되는 부분이 또 아직까지도 있는 문화다 보니까 판매할 금액보다 조금 더 올려요. 엔카에 똑같이 올리거나 조금 더 싸게 올리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다 이제 금액을 깎아
깎아드린다라는 거 참고용으로 시세 공부하시는데 나쁘지 않은 게 제 위에 클린카드.com 사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류 소렌토는 1650 정도보다 싼 거 좀 보셔도 기준치만 좀 낮으시면 괜찮으실 수 있는데 사용감 있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휠 스크래치라든가 거의 여러분들께서 구매 안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엔진 미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은 외판입니다. 휠 스크래치, 뭐 타이어 트레이드, 그 다음에 어디 긁혀있다라든가 그런 부분, 돌빵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매하고 안 하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정되는 게 오히려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보다 밑에 하부 파손, 부식, 누유 이런 것보다 그런 데에 의해서 결정되고 안 되고 좌우될 때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하튼 준비할 때는 일단 싸게 저도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비싼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매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준비를 일단은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싸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연식 부분인데 이거랑 금액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500 차이잖아요. 한 500 정도 차이 나는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 요거랑은 거의 뭐 700 차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랑 급 차이는 느낌은 좀 디자인이 많이 풀체인지가 됐고 인기의 반증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많이 구형 같고 이거는 아직까지 타는데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7년 탔거든요. 괜찮은 차입니다. 성능에 비해서 뭐라고 하죠? 저평가된 차라고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향후 10년까지는 못 하더라도 5년에서 7년 타기 아주 좋은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봐서 알아요. 성능이 좋습니다. 더뉴 소렌토 그냥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도 있고 요거 사면 좋은데 세잖아요. 금액이 2,500 전후로도 제가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저랑 이제 니즈가 가치관이 좀 맞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못 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치가 높으신 분, 여기에 퀄리티를 생각하시면서 싸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유긴 합니다만 실제 매매단지 현실이 그럴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로 좀 향해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0 전후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차를 사갖고 판매하시는 분은 얼마에 판매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고 언짢고 그러실 수가 있고 달콤한 얘기하는 딜러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QM6가 이제 가성비로 좀 보면은 연식은 19년 이상인데 좀 싸 보여요. 소렌토나 이제 산타페보다 좀 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나오는 그 QM6도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어서 말이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바뀌면 구형 같은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신형 QM6가 있으면 구형 같을 텐데 좀 아니어갖고 지금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좀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물 대수는 경유가 이제 더뉴 QM6는 많이 부족하고 휘발유 조금 애매하지만 거의 100대 무렵이니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2000 좀 넘어가야 좀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1850 정도 준비하시면은 눈높이만 적당하시면은 괜찮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LPG 대수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PG가 더 많습니다. 잘못 표시한 거예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177대로 조사일 기준 조사를 했던 요거는 LPG입니다. 렉스턴 W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은 좀 이제 있으신 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렉스턴 이게 경유입니다. 올 경유. 휘발유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도 없고 LPG도 없습니다. 올 경유. G4 렉스턴이 지금 사시기에 좀 좋을 수가 있는데 2000 전후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많이 좋은 조건으로 보시면은 2650까지. 그리고 올뉴 렉스턴, 올뉴 렉스턴은 310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000 전후나 2000 후반 그러니까 2900 이 정도 보셔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조건에 맞추시려면은 일단은 3000 전후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온리 4대 조사일 기준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좀 됐거든요. 그리고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보시면은 대수는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태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위에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또 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냥 더뉴 산타페 중간 금액은 2800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3600이기 때문에 한 800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여하튼 이게 정확히 800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슷한 등급의 비슷한 키로수 보면은 한 3, 4, 500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준비하실 금액은 한 3600 정도 전후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보통 전체 금액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보다는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금액 얘기한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대수도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연비도 똑같고 길이는 소렌토가 조금 더 길어요. 2.5cm 차이입니다. 요만큼 차이. 그리고 둘 다 자동 6단 미션인 거 똑같고 그렇습니다. 요거 더 뉴 소렌토 16년 후반식인가부터인가 8단 미션으로 바뀐 부분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네이버에 2020-15 소렌토 치셔갖고 재원을 살펴보시면은 몇 단 미션인지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싼입니다. 이 투싼이 급이 한 단계 낮고 연비가 투싼 16.2, 16.7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연비가 더 좋고 하네요. 요거는 조금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짐 엄청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적당하면 상관없다. 연비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 쪽이 좀 더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경유 휘발유 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팔았을 때 그 감가율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감가 속도가 더딘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3cm가 더 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 손님 유형을 제가 한 20가지 가까이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분 그냥 믿고만 맡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상관없다 하시는 첫 번째는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분 좀 어렵다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입니다. 키로수 상관없다 하시는 분 어렵습니다. 이게 키로수 상관없다 하시면서 차 상태는 좋을 거 깨끗할 거 휠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 내짝 갈아야 되면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쳐야 될 부분 많아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안 좋아지 무조건 아니지만 안 좋아질 가능성 생기고 하는데 너무 좋을 거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 사고 어느 정도 있으면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어느 정도 생겨서 나중에 전화 올 확률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은 싼 거 보셨는데 라는 생각을 속마음은 솔직히 사람인지라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싸게만 사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모델의 출시 연식이 뭐 예를 들어서 15년식부터 19년식인데 18년 19년식 이게 뒤에 연식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모델 2020년식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당시에 신차 출고 하신 분도 물론 있으세요. 한데 대수가 너무 부족한데 좀 싼 쪽으로 또 보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런 문의가 올 때마다 매물이 있다라고 이게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은 보통 싸요. 그리고 이 연식에 해당이 되고 하면은 사고 유무 이렇게 보고 매매단지 들어온 그 날짜 보고 하면은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이 트라우마를 자꾸 우려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제 어려운 손님의 유형 중에 하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가족 그러니까 와이프라든가 아니면은 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버지라든가 뭐 친척, 친구, 지인이 살 차를 알아봐 주시는 분은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하게 하는 거를 꺼려 하시는지 아니면 그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걸 꺼려 하시는 건지 직접 사실 분과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를 믿어주시는 감사하게도 믿어주시는 저랑 통화하시는 분은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은 좀 중간에 약간 필터링이 된다라고 할까요?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분은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연결이 잘 직접 오시는 경우보다는 안 오실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런 경우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전화해봐라. 옆에 있을 때 전화해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게 만들어 주시던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화는 좀 와도 거래까지 이뤄지기 확률이 50%는커녕 20%도 안 되는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은 저랑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8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판매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차를 구매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으신 분은 어려워요. 보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 가는데 에쿠스도 있었고 900도 있었고 뭐 지구공도 있었는데 어떤 차가 더 나냐? 당연히 지구공이 더 좋겠죠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맞으실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피자가 맛이냐 치킨이 맛이냐 떡볶이가 맛이냐 뭐 회가 맛이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세 네 개 뭐 이신 분은 또 그나마 또 다행이 아니에요. 두 개만 돼도 다행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딜러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기는 딜러 나쁜 딜러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시세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기기 좋으니까 시세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믿고만 오시면은 딜러 전산에 이게 딜러 전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50만원 심지어는 예전에 200만원 올린 딜러도 있었는데 2천만원 올릴 수도 있어요. 200만원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딜러 전산에 전체 금액이 싹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2017년 7월부터 유튜브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는 차량 시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데 여기 이 사이를 보시는 분도 어려운데 여기를 보시는 분 너무 2200만 생각하시는 분 어렵습니다. 이 사이를 보셔도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나마 나온 지 얼마
얼마 안 된 차량은 그나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너무 낮은 쪽으로 보시려고 하실 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밝은색 시트만 찾으시는 분 어렵습니다. 금액을 결코 싸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 신차 가격과 극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하시는 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은 신차 가격이랑 차이가 나봤자 한 500 차이가 나면 다행일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키로수에 따라서 인기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흰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쥐색이라든가 그런 건 인기 조건에 속하거든요. 영mon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분, 신차 가격과 좀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분 좀 어렵고, 결정권이 본인한테 없고 본인이 알아보긴 하는데 결정권이 이제 주변 분, 가족 등에게 있으신 분 좀 어렵습니다. 되긴 되는데 확률이 또 매우 낮아지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골라달라고 하시는 분 또 어려운데, 직접 좀 보시면서 같이 고르면은 이 정도 차도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 좋은데, 저한테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하시고 제 영상으로 본인분께서 직접 전혀 알아보시지 않은 상태고 영상은 봤는데 제가 시세를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시세 안 보고 그냥 맥락만 보시고 이 사람 믿을만해서 한번 전화해볼까 하시는 분 어렵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세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냥 시세 모르시는 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시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었는데, 여튼 깎아드릴 대로 깎아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0, 50 깎아드렸어요. 20, 30 깎아드렸어요. 근데 진짜 깎아드릴 대로 깎아드린 건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는 깎아드리는 딜러입니다 라고, 이거 정찰제 아니에요 라고 해갖고 엔카에서 매물을 보고 오셔갖고 그 엔카 금액에서 더 깎일 줄 아셨대요. 저한테 오시면 엔카 금액은 똑같거나 더 깎아드릴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못 깎아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엔카 금액에서는, 엔카 금액은 제 사이트 위에 금액에서 똑같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싸게 올라오던가 더 비싼 차도 있긴 한데 말이죠. 여하튼 있는 그대로 전 사실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냐, 난 몰랐다, 알겠다, 자초지종 설명해 드려갖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제가 그 금액보다 싸게 드렸거나 똑같이 드렸거나 했는데 말이죠. 예전에 어떤 분은 기분 나쁘셔갖고 계약서를 이렇게 딱 꺼내는데 황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단단히 오해를 하셔갖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항상 약속드리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데 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돈이 걸려있는 부분은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잘못일 수 있겠죠. 역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할부조회 안 하시고 오셔갖고 할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좀 어렵습니다. 1일 2채 무조건 전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 1년 동안 안 쓰시면은 한도가 내려가시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귀찮아갖고 한도조회 그냥 어플로 보면 되는데 어플 보기 귀찮아서 그냥 저 나와요 맹목적으로 이제 믿고서 그러신 분도 계셨습니다. 많아요. 이게 되게 많습니다. 탁송으로 안 오시고 비대면 탁송 구매 하시려고 하시면서 안 사면 미안할까봐 못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전화를 왜 주신 겁니까? 맡겨주시는 게 저한테 오히려, 저는 못 팔아도 돼요. 차가 안 좋으면 못 팔 수 있겠죠. 맡겨주시는 게 저한테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당일 예약 취소하시거나 말없이 잠적하시는 분, 이 유형이 굉장히 화나고 굉장히 좀 슬픈 부분입니다. 열받아요. 저 오늘 준비 다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발을 묶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겠다. 그게 더 미안하신 거예요. 전화를 전날이라도 주시면은 이해가 가는데 당일 예약 취소하시는 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아팠어요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말없이 잠적하시는 분 뭡니까? 이거는 화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매 대행 맡겨주셔서 차 보러 갔는데 차량이 괜찮아요.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타이어도 좀 아쉬운 건 있겠지만 뭐 교체 2개 정도는 해야 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좀 해보시겠다. 저도 별로면은 강력하게 이거는 못 팔겠다라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이분과 전화를 해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하고서 이동까지 했는데 차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좀 해보시겠다. 왜요? 아니 뭐 그냥 와이프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아니 차 제가 괜찮다고, 저도 차가 별로면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차가 타이어도 적당하고 뭐 타이어가 새 거는 아닌데 여하튼 엔진 미션 괜찮고 누유 없고 이거 보기로 하고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본인에게 없고 주변 분 등에 있으신 분,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죠. 여기 16번이 말이죠.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어려운 손님의 또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산타페랑 이제 소렌토, 그 다음에 렉스턴은 잘 안 넣었었는데 거의 최초지 않나, 제가 설명드린 게 QM6 이렇게 세 가지만 하다가 요거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많은 딜러들이 렉스턴 타는 딜러들도 많고 렉스턴 W 타는 딜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피자를 먹을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갤럭시 쓰시는 분이 계시고 갤럭시 안에서도 낮은 등급의 갤럭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높은 등급의 울트라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고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폰도 13, 14 심지어는 뭐 11, 12 뭐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고 저는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가족과 함께 쓰는 거는 고사양일 필요도 없고 해서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과 요거 2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G 거예요. LG 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거 원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좋아지는 조건이 생기면 생길수록 비싸지겠죠. 그리고 싸면 싼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파는 딜러 없습니다. 그렇게 매입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공매 있지 않냐라고 이제 반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유튜브를 한 사람이고 2012년 2월부터 중고차 딜러를 한 사람이에요. 차 매입가 판매를 2,000대 넘게 했어요. 1년에 200대 평균 2,000대 넘게는 아니고 1,500대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딜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말을 굳이 하려면 달콤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쓴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쓴 얘기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전화상으로 이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좀 덜어 계십니다. 여하튼 이제 저는 지금 점심시간인데 녹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월미도에 뽀로로 테마파크가 있어갖고 오늘은 거기 아기를 데리고 지금 할인 기간이라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이 영상은 아마 주말 혹은 금요일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영상 편집 지금 43분 정도 녹화를 했고 영상 편집 하면은 얼만큼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그 표의 근거는 사실 제가 조사했습니다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 증거는 제가 한 대 한 대마다 산타페 TM 뭐 중고차 시세라든가 올류 소렌토 중고차 시세라든가 뭐 해갖고 개별적으로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르는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정도만 지금 시세가 그 시세가 아니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거를 중간 시세로 정해놨고 적정 시세는 왜 여기부터 여기를 봤냐, 왜 적정 시세 최초 시세로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올린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봐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꾸나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뭐 개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라든지 해서 아니면 이거 비슷한 대형차도 조사해 놓은 게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오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